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 됐는데요. 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모든 입시가 다 끝나고 자유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입시가 끝나면 잠시 동안은 자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은 취미생활도 하고 학교 갈 준비도 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반면에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의 나날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을 갔을 때 했더니 좋았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에 대한 영상과 또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재수를 했을 때와 또 편입을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영상을 두 가지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했더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 그냥 20대 이상인 분들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학을 가고 나서 했더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1, 2학년 때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던 것들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공모전, 봉사활동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엄청 다양한 대외 활동이 있는데 일단 저는 공모전이랑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활동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과 사람들 뿐만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학교 내에서도 교양 수업을 들으면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수업 중에 만난 사람들은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좋았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봉사활동 하는 거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콕 집어서 1, 2학년에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순수하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섞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서예요. 3, 4학년이 돼도 물론 그런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1, 2학년 때 하는 대외 활동과 3, 4학년 때 하는 그 대외 활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활기차면서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3, 4학년 때는 마음이 조급하고 이미 좀 대학 생활에 찌들찌들해 있어서 마냥 막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기보다는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결과를 얻는 데에만 급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2학년 때는 여유가 있고 뭘 해도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시작해서 거기서 더 좋은 인연을 잘 만나면 그게 대학 생활 내내 되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도 과 동기나 과 사람들보다 더 돈독한 관계가 되고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패디과를 나와서 패디과 친구들만 있다면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것들만 알 수 있었을 텐데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미술이 아닌 정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나는 막 진짜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돼 해서 학점에 막 1학년 때부터 목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대학 생활을 100%잘 즐기는 방법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대학 생활은 진짜 전공뿐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넓혀보는 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미대생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일단 미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실기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만큼 미술 재료를 많이 사게 돼요. 물론 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회화과를 가게 되면 물감이나 유화, 아크릴, 붓이나 캔버스 같은 걸 많이 사게 되고 또 저처럼 패디과를 나오게 된다면 천이나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전에 나온 영상처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과가 회화과였는데 미술 재료 같은 걸 되게 많이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너무 열정이 넘쳐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서 정말 좋은 아크릴 그리고 좋은 붓을 막 찾게 됐어요. 그렇게 재료를 사서 갔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너무 단순한 것들이나 혹은 내 스타일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 그냥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제 같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1, 2학년 때 그렸던 작품들이 솔직히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없거든요. 저는 학점을 위한 과제지 진짜 제 마음에 쏙 들기 위한 그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내가 왜 그 비싼 물감들을 거기다 썼을까? 차라리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을 걸.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1, 2학년 때 좀 아꼈다가 3, 4학년 때 좀 투자를 할 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일찍 그걸 깨우쳐서 학년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좋은 재료, 너무 비싼 재료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재료만 찾게 되고 내가 막 너무 멋진 옷을 만들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테일러드 수업에 뭐 이태리 원단 막 이런 거를 광장시장 가서 한 마에 막 10,000원, 20,000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지 않았던 것에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처음부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스킬이 있고 막 그러면은 하나도 안 아까웠을 텐데 솔직히 다 그런 수업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 학기를 배웠어도 되게 약간 미흡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엔 되게 만족스러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입어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작품을 정말 잘 하고 싶다. 나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물론 좋은 비싼 재료를 사도 뭐라 할 수 없지만 굳이 좋은 재료를 1, 2학년 때부터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도 예체능 등록금은 다른 인문계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다 재료값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약간 대학에 들어가면 또 막 경쟁 의식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좋은 재료 쓰고 있으면 나도 막 좋은 재료 써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막 용돈 받으면서 미술학원 조교로도 일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치고는 그 당시에는 용돈이 부족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좋고 예쁜 재료들을 막 샀다가 그게 얼마 안 가서는 정말 부질이 없다고 느꼈어요. 결국은 그 작품들이 나를 위한 작품이 아닌 과제를 위한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1,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작품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되게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재료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제 용도를 잘 하는 재료를 찾아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졸업작품도 하자마자 버렸습니다. 다 버리진 않겠죠, 물론. 근데 아마 반은 버렸을 거예요. 제 동기들의 반은.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작품이 있다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잘한 것, 바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간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전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20대처럼 그렇게 막 하라고 해도 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막 열정이나 이런 게 죽었거든요. 저는 24살쯤에 처음으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다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걱정들을 물리치고 혼자 여행을 다녀온 거를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막 계획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고 또 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그렇게 저 혼자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한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 진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기억이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되게 좋았어요. 막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되게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는데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
독립심이 더 생긴 것 같고, 솔직히 친구랑 가도 재밌기는 하죠. 혼자 다닐 때는 주변에 여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친구랑 가게 되면 아무래도 친구랑 계속 옆에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은 SNS에 올릴 그런 사진들을 끝없이 찍어주면서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완전히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그 유럽 여행을 굳이 이렇게 맞추면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 한국 여행이나 가까운 동남아, 뭐 아시아 여행은 뭐 같이 가서 맞춰줄 수도 있지만 유럽 여행은 또 정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6년이 넘은 지금도 그때 그 설렘과 그런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혼자 갈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가도 그때만큼의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섭다 한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서 너무 위험하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잘한 거, 바로 자취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취를 하지 않아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학생 때는 고비가 풀렸으니까 술이나 유흥에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혼자 살게 되면은 특히나. 집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제약을 두기 때문에 제가 쉽게 외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이 되면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최대한 많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미대를 간 것, 잘한 것이면서도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계속 그림만 그렸어서 자연스럽게 미대밖에 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대를 간 건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오히려 다른 인문계보다 미대를 가서 지금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보정을 하면서 포토샵도 할 수 있고, 일러스트나 손그림으로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구할 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문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는 거. 그래도 미대를 간 게 다닐 때는 엄청 힘들고, 내가 왜 미대를 갔을까, 내가 진짜 수학만 잘했으면 이과를 가서 공대생 아름이가 되고 IT 쪽 회사에 가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미술밖에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우물한 미대생처럼 미대 간 거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6번째 잘한 건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회사에서 짧게나마 일을 해본 거예요. 학생 신분으로 디자인실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졸업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미리 계획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일들이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졸업 전에 이런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나 휴학을 하고 디자인실에서 인턴 같은 걸로 일을 해보면서 미리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대학을 가고 안에서 후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후회했던 거는 교환학생이나 교직 일수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나 점수들이 있으면 해외로 교환학생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맨날 전공만 하다가 그걸 놓치게 된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교환학생으로 갔으면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경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너무 후회가 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사비로 따로 갔답니다. 그리고 교직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으로 일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이런 교직 이수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선생님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 같은 것도 알아봤는데 교직 이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교직 이수와 교환 학생을 정말 꼭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서 좀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업이에요. 사업을 왜 안 해서 후회를 하냐 하면은 학생 때는 솔직히 학교 다니는 거 말고는 크게 하는 게 없잖아요. 학원 다니거나 뭐 대외 활동하거나 아르바이트 하거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내가 미대생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손그림을 그려서 일러스트 페어를 나가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림을 틈틈이 그려서 SNS에 올려서 좀 나를 더 홍보를 많이 할 수도 있었던 거고 플리마켓에 나가서 뭔가를 팔아볼 수도 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나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그 학점에 연연하느라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 것이 너무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무섭고 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하게 되잖아요. 급급하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그냥 뭔가를 해도 부담이 없고 의지와 열정도 지금에 비하면 더 넘치고 했을 때인데 그냥 마냥 과제가 또 학점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올인을 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 개인 작업도 더 많이 하고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요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무언가를 판다거나 하는 작은 사업 같은 것도 해볼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미대 입시가 끝난 기념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도 31살이 됐는데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입시를 치르고 편입도 하고 디자인 회사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해보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막 20대가 된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